개선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정치 행사에 불법 동원한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상하탑의 구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을 포함한 A조 팀들이 속속 전주에 입성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변모시키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대학가가 선거에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 행사에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이른바 정치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학문의 전당 상하탑까지 정치로 오염시키는 구태의 단절과 자정 노력이 절실합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일과 시간이지만 우석대 교수 2명의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고 개설된 강좌는 대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새로운 전북 포럼 출범식에 학생을 동원하고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교수들이 구속된 겁니다. 최 교수님은 좀 나오세요. 지금 출장 가 계세요. 지난주부터는 안 나오신 건가요? 아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동원된 학생은 170여 명. 정치적 신념이 채 성숙되지 않은 신입생까지 교수 지시를 따라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원광대생 광주경선 동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200명이 고속버스로 순회경선에 동원된 사건으로 학생들은 당 관계자의 새몰이에 이용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 간부는 구속된 당 관계자와 결탁해 불법 동원을 주도했으며 인솔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까지 포착돼 검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상하탑의 정치 동원이라는 구태를 근절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전주에 왔습니다. 나흘 뒤 20세 이하 월드컵이 개막하는데 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백승호와 이승우, 신태용 감독까지 월드컵의 기적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대표팀이 당당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려섭니다. 이번 주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강호 기니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결전지인 전주에 도착한 겁니다. 환영 인사를 받은 대표팀은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강팀이나 분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눅 들어서 우리 홈에서 하는데도 우리가 수비 축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홈팬들이 응원 많이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기니 등 우리와 같은 조에 편성된 대표팀도 속속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각 팀 모두 경기장 실사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전주에 오는 그 팀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부터 숙박까지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재능들의 축구 잔치인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경기장을 누빌 선수들의 전주 입성으로 대회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북부권 신도시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부지 매각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전주시는 재입찰에 나설 방침이지만 부지 매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부지입니다. 지난달 18일 전주시는 12,000제곱미터의 땅을 288억여 원에 내놓고 입찰에 나섰습니다. 한 달간의 공고를 마감했지만 응찰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들하고 한번 대화를 더 한번 해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가서 추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 대형마트 입점이 어려울 것이라는 건 시도 충분히 예견했던 일입니다. 업계와 학계에선 대형마트 적정 수준을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인구 65만의 전주에는 이미 7곳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마트도 트레이더스로 전환하는 추세고 신규 점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재입찰을 강행할 방침인데다 창고형 마트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완주도 접해 있고 또 상권이 인구가 일단 3, 4만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 매각에 실패해 땅을 쪼개 팔 경우 주민들의 집단 반발마저 우려되는 상황. 공들였던 농협마저 응찰을 포기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결국 주민 편의나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셈이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조성 계획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정부 차원의 제2혁신도시 구상과 맞물려 전북의 산업지형을 바꿀 계기로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건넨 공약 8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금융도시 조성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거점으로 전북을 각종 투자회사가 밀집한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저 문재인이 전북과 함께 하려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한정한 금융중심지법을 바꾸어 전북을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각종 투자회사 유치를 정부가 지원하고 연기금 전문 대학원까지 설립되면 자연스럽게 금융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욱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은 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시즌2 공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정주 여건 조성만으로 어설프게 끝난 혁신도시에 이제 관련 기업을 모아 산업을 육성하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500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기금 운영기관을 끌어들이는 중심지 역할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기관 또는 연구소, 기업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전라북도의 발전에 부합되는 혁신도시 시즌2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조의 우체국 예금보험, 29조의 교직원 공제회를 비롯해 행정공제회, 경찰 공제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도시 조성 공약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2단계 혁신도시 사업이 전라북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의 정치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내 의원 2명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 결선 투표까지 갔지만 광주, 전남 단일 후보인 김동철 의원에 패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7명의 도내 의원이 당선돼 도내 1당으로 올라섰지만 박지원,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전남의 중진들에게 잇따라 밀리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열흘 뒤 정부 각 부처가 전북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주요 부처를 방문해 예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 대구 고속도로 등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업과 지난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을 통과시켜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가짜 부동산 개발 계획으로 도내에서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동계올림픽 특수라는 거짓에 속아 4년간 200여 명이 무려 60억 원을 뜯겼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컨설팅사가 내놓은 투자 홍보 사진입니다. 매매를 제한하는 지역주의로 행정타운과 바이오 산업단지 입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고 해당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습니다. 조감도 보여주면서 이게 막 대기업 많이 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막 광고를 했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 59살 한모 씨 등은 허위 개발 정보를 유포해 헐값에 구입한 황무지를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되팔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200여 명에게 60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평당 4만 원 정도 가는 그 임야 땅을 25만 원, 30만 원 정도 5, 6배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가정주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친인척 등을 상대로 영업을 시켰고 현지 확인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엉뚱한 땅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무조건 해놓으면 고객한테 돈이 된다. 고객한테 돈이 되니까 무조건 해라. 한 씨 등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업 인증까지 받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개발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형 신산업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공약함에 따라 새만금에 3천억 원 규모의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국내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한 전북이 상용차 기술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시내버스 영문 노선도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등 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버스 승강장 22개소에 맞춤형 영문 노선도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52개 초중학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17개 학교에서 공모제를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 실시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하고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 학교를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소프트웨어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북 중소기업청은 39살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다시 재판이 열린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자백을 번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비어있는 농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1살 신모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최근까지 부안과 고창, 전남 장성 일대 농가에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